이재명 후보자는 사실 비슷한 사례가 멀지 않은 먼 나라지만 멀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네. 같은 경우에 지난해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이 문제가 됐죠. 네. 사실은 우리가 사건의 내용도 굉장히 차이가 좀 있는 건데 이 재판에 대한 배심원 판결을 했기 때문에 배심원들은 유죄 판결을 했고 그 미국 같은 경우 제도적 특성상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선고만 앞둔 상황인데 쉽게 얘기해서 네. 유죄가 거의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원래는 9월 18일 날 선고가 예정돼 있다가 그 판사가 후안 머천이라는 판사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선고 연기로 법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결정을 내리거나 선고를 내렸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선고일을 일부러 대선 이후로 미루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고쳐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대법원이 적어도 그 가깝지만 먼 나라죠. 미국의 사례만 검토를 했더라도 이렇게 성급하게 판결을 내릴 이유가 있었나? 아니 그거는 우리가 법치를 얘기할 때 말입니다. 네. 그 법이라는 게 이제 법관이 주체가 아니라 주권자가 법의 주체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느냐 아니냐. 네. 주권자의 참정권 이 부분이 선택할 권리란 말입니다. 이게 법으로 뭘 판결을 한다 그러는데 이 행위가 그 참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미국에서 그런 사례를 떠나 가지고라도 이왕 후보 선출이 끝난 상황에서의 법원의 판결은 국민 참정권의 침해입니다. 왜냐? 이재명 후보가 이런 재판 받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네. 검찰하고 몇 년간 싸웠고 죽을 고비 넘기고 이거 모르고 찍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도 나는 이 사람을 우리의 어떤 최고의 대표로 네, 나는 선택하겠다. 뽑겠다. 그러면 이건 권리입니다, 권리. 네. 그리고 참정권이에요. 이래서 이건 주권자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단은 이것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유롭게 표현하고 선택할 수 있게 이 기본이 깔린 뒤에 법치고 뭐고 있는 것이지. 이게 무시가 되면은 민주공화국의 이제 근간이 흔들리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의 어떤 대법원에서 뭐 이런 걸 갖다가 뭐 하지 말라는 걸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건 헌법적인 권리를 왜 당신들이 침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아니 그리고 2024년 미국의 판단 케이스가 있는 건데 굳이 2000년 케이스를 보도자료에 명시하면서 이번 본인들의 판결을 합리화하는 대법원 그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급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미국은 그랬는데 우리는 안 그랬다는 건 동의를 못 하겠고 우리 사법부도 지금까지 이런 건 피해 왔습니다. 네. 원래도 원래도. 네.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 체제에서 네. 초유의 사태를 벌인 거예요. 음. 저는 그래서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보고요. 기왕에 미국 얘기했으니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대선 후보를 가지고 혹은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 유력 후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고 이렇게 검찰 수사를 받게 하고 이게 과연 지금 우리 경제 규모라든가 민주주의가 발전한 어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이게 네. 지금 온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참에 그냥 네. 아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미국- 거의, 거의 무슨 법률 독재 맞아요. 이런 국가들이 생각나잖아요. 뭐 네. 티르키예나 헝가리나 그쵸, 이런 네. 예, 검사들의 어떤 그런 법망을 그대로 이제 사법부가 용인하는 그런 게 거의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2025년에 펼쳐졌다는 그러니까 게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보도자료에 나온 케이스를 무려 이제 방송에 저희 그 정치 비상구에서 세 번째 언급드리는 게 그러니까 세 번째 언급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 이게 알아볼수록 이상한 논거를 들었기 때문인 건데 네. 제가 이제 2000년도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 미국 연간 대법원이 그러니까 부시하고 고어가 맞붙어서 선거에서 당시 재검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의 대법원은 재검표를 해라 이런 판결을 내렸더니 네. 그 공화당 측이죠. 그러니까 부시 측의 이의 제기로 연방 대법원이 재검표 하지 말라고 이제 내린 건데 그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는 건데
이 내용을 왜 굳이 이제 그 언급을 그럼. 하면서 우리 오늘날 이재명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을 정당화했을까 궁금해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유명한 김영란 전 대법관 있잖아요. 네, 네. 정의와 판결과 정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설치가 돼 있냐? 2000년의 부시대 고어 사건은 판결의 정당성이 의심받는 사건이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적 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정치가 할 일을 떠맡게 된 사법부 또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고 어쩌면 더 취약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라고 하면서 이 케이스가 정확하게 사법의 정치와의 문제를 지적하는 케이스를 언급하고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을 개되지도 않았는지 대법원은 보도 자료에 신속하게 판결한 근거로 제시를 한 겁니다 지금. 심지어 미국의 이 해당 대법관이 나중에 본인이 인정도 했어요. 이건 후회했어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었고 사법부의 정치 개입, 명백한 정치 개입이었다고 본인이 인정도 한 사안이에요. 네. 아니 이렇게 잠깐 이렇게 그 참고 문헌을 거들쳐 보면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네. 국민들을 앞에 두고 네. 뻔뻔하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잘못된 사례인데 국민들이 이렇게 말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속된 말로 좀 세게 말씀드리면 진짜 이렇게 말해도 국민들은 모르겠지. 개돼지 네. 취급했다고 저는 느낍니다. 국민으로서. 아니 언론도 보도자료 보고 다 이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과거 미국의 판결을 봤더니 이런 걸 참고해서 우리 대법원이 빠르게 사태를 정리했다 이런 식의 논거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사건의 성격도 너무 다르죠. 뭐 그때는 이제 굉장히 전국적 혼란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네. 수습을 하려고 나온 어떤 판결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때 사건 같은 4년 경우에는, 전에 네. 국정감사에서 그때 4년 전 대선 맞아요, 과정에서 네. 한 발언을 끌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번 대선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성격의 그러니까요. 재판이죠. 아니 근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나운스를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배포에서 나오는 거지. 정말로 조금만 시간이 이르면 사람들이 탐구해보고 알아보면 금방 진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방 반박 가능해요. 저렇게 선거 사법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한 거다 이 네.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나오는 얘기 있지 않아요. 그럼 나경원 의원 거는 왜 아직까지 재판 안 하고 있습니까? 7년이 넘었습니다. 7년이 넘었어요. 7년이. 8년째 돼가고 있는데. 그분이 선거 도전 정말 많이 했죠. 심지어 네. 되지도 않을 도전. 그죠? 네. 그왜 지금까지 재판을 안 열어요? 그거는. 참 될 사람을 상대로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참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여하간 정말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뭐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네. 근데 요거는 짚고 넘어가 보죠. 요게 이제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네. 저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없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여부인데 이게 지지층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저는 맥시멈 5% 이내라고 봅니다. 맥시멈. 맥시멈 5% 이내다. 예. 저기 플러스 뭐 대봐도 5% 이내.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큰 어떤 유의미한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은 솔직히 좀 화나게 했어요 국민들을. 맞아요. 예, 이게 문제예요. 네. 중도층 일부 표가 빠져나간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한덕수가 그걸 받아서 김문수하고 단일화를 한다. 이 그림 아닙니까? 맞아요.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그 흐름이 나오느냐? 근데 전혀 잡히지가 않아요. 잡히지가 않고 옛날에 그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한테 심야에 배신당하고 오히려 표가 더 결집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계속 순환을 받고 당하는 거에 대한 화를 낸다 국민들이. 왜 공정하게 게임 안 해? 왜 신사답게 안 해? 네. 여기서 오히려 상세가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정서를 보면은 뭐 일단은 동아일보까지도 오늘 이재명을 공격하는 쪽으로 맞아요. 방향을 맞아요. 잡았던데 네.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재판을 회피하는 민주당에서 더 분노하겠냐 아니면 대법원과 여기에 반사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보수 후보들한테 더 네. 분노하겠냐.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굳이 답을 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이게 사적인 기준이라 네. 그냥 개인적인 견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대선이 됐든 총선이 됐든 선거할 때요. 제가 이제 전형적으로 이렇게 표심이 어떻게 되는가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청주에 계신 저희 부모님, 오, 네. 충청도 이 대충 굉장히 정확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법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을 때 판결 이후에
야 저거는 아닌 것 같다. 음. 네. 바로.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면 표심에 영향이 없다는 거고 또 제 주변에 정치에 이렇게 관심이 진짜 없는데 뭐 IT 그러니까 약간 비즈니스 쪽에 종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분들의 얘기를 좀 들었거든. 네. 사법부가 저렇게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저렇게 표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 저건 좀 심한데? 뭐야 저거? 그러니까 이런 여론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저는 아까 5% 정도 김종대 전 의원님 보셨잖아요. 맞아요. 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것도 많다. 음. 거의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어제 그 지인 한 명 만났는데 일부러 만났어요. 중도 보수 성향의 네, 윤석열은 잘못했다. 탄핵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재명은 싫다. 이 생각을 쭉 해오던 지인이었는데 일부러 제가 어제 밥을 산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얘기 안 꺼냈는데 먼저 얘기를 꺼내드렸어요. 네. 아 진짜 이재명 진짜 싫은데 나만큼 이재명 욕한 사람이 없는데 네. 이제는 뽑아줘야겠대. 아니 얼마나 심지어는 쟤네들이 얼마나 싫으면 저러는지 예, 내가 한번 이재명을 뽑아줘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꿨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그러니까요. 네. 대다수의 의견은 아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존재한다고 느껴집니다. 아니, 그 힘으로 여론조사 50%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한테는 지난 2년 반 그 비호감 1위 후보라는 이게 바위처럼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 죽었다 깨나도 과반수가 될 수 없었는데 네. 이게 대략 보면은 헌재 탄핵 선고가 있고 나서 어. 기류가 변하면서 이 비호감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넘어가고 돌파하는 듯한 양상이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50% 넘는 그 지지율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건데 요건 비호감의 장벽이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판짜기가 상당히 좀 통합 위주로 된다 싶을 때 이게 터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이렇게 비판적 지지층이 가세가 됐는데 맞아요. 네. 이런 세력들이 화를 내는 거죠. 네. 굉장히 화를 내지.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판이 다 짜지고 나도 이제 정권 교체 한 표. 난 사실 이재명에 대한 한 표라기보다는 정권 교체 한 표. 또 민주주의가 안정화되는데 한 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호불호를 네. 떠나가지고 그분들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 이게 진짜 좋은 어떤 움직임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좀 극단적으로 이제 뭐 극단적으로 좀 비춰지지 않을까. 혹시나 일부 유권자들에게는 네. 그래서 저희가 걱정을 지금,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 그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저희가 선지를 4개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선지는 즉시 탄핵, 두 번째는 대선 전 탄핵, 그 얘기는 재판을 강행하면 탄핵한다 그 얘기였고 세 번째 선지는 대선 후 탄핵, 네 번째는 탄핵 반대였는데 전체 응답자가 8,500명 정도 가량 투표를 해주셨는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은 대선 전 탄핵. 쉽게 2번. 얘기해서 15일 날 재판을 강행하면 탄핵해야 된다는 게 응답자의 50%가 응답을 해주셨고 즉시 탄핵을 해야 된다는 의견은 47%, 그 다음에 대선 후 탄핵 반대는 각각 1%씩 얻었다는 점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만 풀로 해서 응답한 것이지만은 적어도 이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고 뭔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의 여론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이런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고 계신다. 이런 정도는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풍이야. 물론 좀 맞으면 되죠. 약간의 역풍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맞으면 되지. 근데 역풍은 맞고 버틸 수 있지만 그러다가 그 걱정하다 중풍 맞게 생겼거든요. 아니 근데 나는 이 아무것도 문제는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 가끔가다 이제 역풍도 그리울 거야. 바람 한 점 없이 그냥 누워 있어야 돼. 아니, 근데 그게 그래도 중풍 걸리는 것보다는 나아. 후보가 있어야 역풍이지. 그러니까 누워 있어야 되는 민주당 중풍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없으면 그냥 역풍도 없어. 실려 나가요. 근데 나는 이 법적인 논쟁에서 말해요. 어떤 대응이 옳으냐 하는 거는 그거는 민주당의 전략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요. 거기서 법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을 선택하면 돼요. 효과도 그렇죠. 따져봐야 되고. 네. 이걸 갖고 전 국민이 다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때문이 아니라 이러다가 나라가 거덜나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적 선거에서 우리의 참정권, 우리 권리가 침해되기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힘을 내고 에너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사실 탄핵도 끌고 온 거라고 봅니다. 네. 일반 국민들이 그 복잡하고 그 저기 뭐냐 어려운 법률 과정에 하나하나 다 개입해가지고 뭐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네. 그거는 우리가 그 헌법의 주체였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굉장히 파국적 상황이 예상된다면 그걸 예방되는 행동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하면 된다. 그렇죠. 네, 네. 국회는 힘이 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논의는 일단은 저기 뭐야 그쪽의 전략가들한테 맡기고 네. 네. 우리는 좀 그것보다도 다른 화를 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제야당 시민단체 이런데 전부 다 이게 하나의 단일 대우로 목소리를 끌어낼 수 있느냐. 네. 또 거기에 참여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이 며칠 사이라도 논의가 돼가지고 힘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요. 네. 세상 모든 일이 작용과 반작용이 있잖아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이 안에서도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 더 결집하고 있고 중도층도 약간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또 하나 그 김문수 후보 눈빛이 달라졌어요. 거기도 단일화 의지가 파기환송됐어. 그래요. 단일화 의지가 나도 되는 거 아니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와 함께. 오늘 거기 진짜 단일화 의지 파기환송됐어. 진짜 지금. 분위기 묘하더라고. 한덕수 이거 맞다. 나 세 번이나 연락했는데 그러니까 어. 김문수 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너무 좀 이어서 좀 해보면은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래 한덕수만 단일화 대상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준석까지 꺼내면서 원샷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천천히 하자 이런 얘기고 가급적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당내 세력 중에 상당수가 빨리 한덕수랑 단일화해라. 이런 얘기에 선을 그어버린 거거든요, 지금요. 선을 그어버렸는데 지금 양상을 보면은 이제 김문수가 아이돌이 되고 한덕수가 백댄서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무대 꾸미기가 들어갔는데 네. 근데 김문수는 나는 솔로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백댄서가 꼭 필요하냐? 나는 보컬로 채우겠다 이 무대를. 그렇지. 이렇게 된 거거든 지금 사연이. 근데 이제 백댄서로 오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무대 위에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김문수 쪽은 이미 당을 거의 장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본인의 김문수 당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단일화 세력들이 이제 다소 네. 그 배제되거나 밀려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후보의 결정에 지금 거스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 한덕수 저번에 헌법재판관 지명이 아니라 발표였다고 했던 것처럼 출마가 아니라 출마 발표라니까. 발표였다. 출마 선언이 아니라 그냥 아니, 정견 발표였다. 이렇게 바꾸려나? 김문수의 결기를 볼 수 있는 게 속보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해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원내대표보다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권상동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7시에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 의원총회를 수집해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 빨리 단일화하자 이런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네. 선제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방해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 이 얘기 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저는 네. 저런 움직임이 이거는 그냥 단일화 학시. 학시. 단일화 어디 학시. 조희대 이게.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 지금 네. 대법원의 파기환송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른 어떤 좀 큰 기대를 이제는 김문수 후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변수를 예상을 못했던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 만약에 사법부의 이런 대놓고 선거 개입하는 게 만약에 현실화가 되면은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자체가 성공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사법 쿠데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사법 쿠데타가 성공을 한다면은 그냥 앉아서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기대를 김문수가 하기 시작을 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한덕수와의 뭐 단일화 시너지 이런 건 됐고 가만히 이 판에서 잘만 좀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판결 선고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지. 그렇죠. 벌써 무슨 단일화야. 아니, 이런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처음에 한덕수 대망론을 띄울 때 그 주로 찐윤들이 띄웠잖아요. 맞아요. 네. 이것도 참 미스테리예요. 왜 한덕수를 친윤이 띄웠을까? 네. 이것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논 거는 뭐냐면은 한덕수가 중도층 표를 그래도 담은 얼마라도 가져올 것이다. 네. 아,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띄운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중도층 표 가져오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그걸 못 하니까 이걸 합치어 가지고 뭘 하나 크게 만들어 보자. 이게 빅텐트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막상 보니까 이 텐트가 찢어진 텐트요. 빈 텐트요. 빈텐트요. 빈 텐트. 황수바람 불어 들어와.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게 텐트로서의 효용 가치가 의문이 된 거예요. 즉 한덕수가 중도층 표를 거의 못 가져오고 국민의힘 표를 같이 나눠 먹고 갈라먹는 영토 전쟁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뭡니까? 밖에 나가서 자연산으로 좀 어떻게 해보라 그러니까 안에 가두리 양식장 들어와가지고 같이 사료 먹고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네. 그래가지고 이 효과가 반감이 된 거예요. 네. 그게 오늘날 저기에서 별로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 논의로 가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한덕수는 이미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어떻게든 기어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요. 네. 국민의힘으로. 오호. 이러면서 이제 선거 비용은 버카로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안 되고. 되지. 안 되지. 제가 그때 김현장 버카로 못 하잖아요. 경영팀에서 그랬잖아요. 네. 한덕수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근데 후보 등록 네. 마감일이 5월 11일이거든요. 6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 네. 어떻게든 단일화 해야 돼요. 맞아. 왜냐하면 그 마감 시간 지나고 나서는 돈이 아니 왜냐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TV 온라인 광고해야죠. 유세차 돌려야지. 그럼요. 선거 보조원들 돈 줘야지. 하루에 수억 원씩 깨집니다 이 돈. 사무실 네. 내고 그러니까 초기에요. 사무실 내고 대형 플랜카드 내걸고 차량 계약 이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수억 나도 들어가. 선거를 뭐 지역에서 해봤지만 그러니까네. 초기에 돈 깨지는 그 느낌이 야 마지막까지나 이거 실탄 안 떨어지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 대부분 초반이야. 네. 반기문 초반. 전 유엔 사무총재 거기에 나가 떨어진 거. 거기에 나갔거든요. 저 그리고 지금 당내 선거 경선 돈 다 내가면서 알려진 것만 3억 내고 지금 김문수 1등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무임승차하겠다고?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항상 그 김문수 후보한테 지금 조언하고 있는 게 후레자 3배설. 뒤에 들어왔으니 3배 9억 내라. 후레자 3배는 국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안 냅니다 안독수. 그러니까 9억 들어오고 싶으면 9억 내라. 그리고 두 분의 이제 옥신각신이 약간 좀 이렇게 재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덕수 캠프에 누가 있냐?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정무수석을 한 이정현 전 의원이 있고, 그리고 김문수 캠프에 누가 있냐? 박근혜 정부 중반에 정무수석을 한 김재원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중무수석들끼리 팍 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네. 뭐 참신성이 없네. 이게 차라리 윤지원 기자를 영입하든가. 좀. 가만히 있는 이름이 같아서? 가만히 있는 유 기자는 네. 아니 이게 사람을 꿔줘야 될 판이요 지금. 그만큼 인재가 없다는 만들려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래야 될 판인데 이걸 김진 그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 네. 늙은 거북이들의 집합소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 갈라파고스 달릴 사람이 얘기하면서, 없다. 네. 완전히 그렇죠. 네, 고립된. 좀 나는 말이요 단일화 문제 갖고 김문수 한덕수 저래 얘기하는 거 보면 저렇게 한가한가? 벼랑 끝에 지금 매달려 있는 두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올라가네, 네가 먼저 올라가네. 지금 다 떨어져 죽을 판인데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은 네. 본인들이 벼랑 끝에 있다는 걸 알고 있나? 또는 믿는 구성, 민동기 평론가가 얘기한 대로 그거 믿고 있는 건가? 난 좀 헷갈려 이게. 둘 다 나올 가능성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한덕수 후보는 들어갑니까 무조건 네. 돈 들면. 돈 때문에? 11일까지 저거 안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후보 어떻게 쪽이 우리가 아니라 모금 한 통이라도 좀 해주면 안 될까? 국힘 중진이라든가 친윤이라든가 아크로비스타 쪽에서 뭔가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있겠죠. 네.